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마켓 승부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죠. 수익을 만나려는 자 준비를 철저히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려울 수 있는 준비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저희 코주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에서는요, 글로벌 이슈에서 배울 수 있는 또 우리 시장의 또 이슈 흐름, 그리고 그에 따른 업종과 종목 분석까지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또 유망 종목, 그리고 교육까지도 우리 멘토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요. 특별히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종목 상담으로 여러분의 계좌 고민까지도 함께 풀어드립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스캔만 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노란톡방 안에 종목 상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오늘의 멘토님, 이현민 멘토님께서 함께 계좌 고민들 풀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이현민 멘토님께서 또 빠른 상담 이어가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2부에 이어서 3부 함께 해주고 계시는 이현민 멘토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래 공기가 좋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밑에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하도 서 있어가지고 아래 공기가 어떤지 궁금했는데 오늘은 좀 밑에서 하게 된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앞으로도 3부에 좀 아래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좋아 보이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무튼 3부도 열심히 해서 제가 2시간을 하지만 그 2부와 3부에 이제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3부에는 지금 뭐 실시간으로 종목 뭐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전화 주셔도 되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부에 또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또 시장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막 TV를 켜서 채널을 돌리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현민 멘토님을 이 시간에 처음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멘토님. 시장 이야기, 오늘 흐름 또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일 미국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시장이 사실 계속 은행권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어 왔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은행권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는 모습에 사실 미국 증시가 조금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이나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 안에서도 나스닥 지수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유로 꼽자면 사실 이 빅테크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는 사실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좀 그래도 비교적 강세를 보였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미국 증시와 꼭 커플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00원대로 들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네.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1,200원대에서도 이제 그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의 그 수급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 지수를 이끌고 있는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은 사실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오려면 환율이 사실 좀 더 빠져줘야겠죠.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의 메리트를 느껴서 사실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환율이 조금 더 내려준다면 우리 증시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도 간단하게 짚어주셨고요. 지수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가 종목 상담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또 멘토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수 대응 전략 나도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자료로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QR코드 열려있는 시간은 방송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상담이 차곡차곡 쌓여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톡방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톡방 상담은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매수가는 79,300원이고요. 비중 20% 담아내셨네요. 오늘 종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오늘 종가는요. 84,800원이네요. 지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상승 추세에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도 4%대 빨간불 올려줬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분께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멘토님, 이오테크닉스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그 장비 이제 관련된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가총액은 한 1조 정도 되는 회사이고 사실 지금 봤을 때 뭐 지난해 수익 실적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네요. 20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보다는 전망치가 뭐 좋게 나오진 않았네요. 하지만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지금 봤을 때 비중이 20% 그리고 79,300원이잖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었던 상황에서 지난해 9월 30일에 이제 57,200원 이 좀 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날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상향하는 중으로 봤을 때 앞으로 추가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79,300원 라인에서 사실 수익이 어느 정도는 나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이죠. 지금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 좀 뽑아드리려면 83,000원, 83,000원 라인을 좀 기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83,000원. 이 83,000원 라인을 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냐. 네. 지금 보시면 83,000원 라인에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최근에 또 받았던 최근에 또 저항 맞고 또 빠졌던 이런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지금 보시면 상방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10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내일 있죠. 내일 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거의 잘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네. 왜냐면 이 메모리 쪽이 사실 지금 좋지가 않아요. 이 재고 상황도 좋지가 않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오테크닉스 조금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긴 하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 좋은데 지금 20%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수익권으로 조금 더 올라오면 제가 볼 때 한 9만 원 정도까지 더 올라오면 9만 원대에서도 한 번 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9만 원대에서 한 절반 정도 10% 정도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10%로 이제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만약에 바닥 구간에 많이 와 있다 이러면은 매수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똑똑하게 매수하려면 한 번에 어떤 비중을 팍 매수를 하는 것보다 사실 이 종목도 20%면 좀 많아요. 10% 정도만 매수했어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한 9만 원대 오면 10%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뭔가 좀 좋은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께서는 9만 원대를 잘 지켜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반은 수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는 홀딩해라라고 또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고민 나눠주신 시청자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 지금 종목 상담 실시간 생방송 중에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그리고 전화 상담으로 두 가지 방법 참여 가능하시고요. 노란톡방은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02-6007-8339번 전화번호 통해서도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상담이고요. 한국정보통신 상담 주셨네요. 매수가 15,500원에 비중 꽤 많이 담으셨습니다. 40% 비중 담으셨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정보통신 12,62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15,500원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온 만큼 또 비중이 많아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멘토님께 또 상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정보통신이고 매수가가 15,500원이죠. 매수가 15,500원이고 비중이 40%. 또 비중이 많네요. 제가 이렇게 비중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뭐 장인이 저를 못 봤던 분일 수가 있겠죠. 근데 40%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 한국정보통신이 어쨌든 애플페이 관련주로 많이 좀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애플페이가 이제 상용화가 되잖아요. 네. 저도 뭐 애플을 쓰는 입장인데 이제 우리도 애플페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곧 멀지 희소식입니다. 않아서 사실 쓸 수 네. 있으니까 굉장히 그 부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음. 하지만 애플페이 이제 관련주로서 사실 한국정보통신이 좀 잘 움직였던 종목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국정보통신을 단기 매매로 이제 좀 트레이딩을 했던 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잘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제가 그 전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2월 3일이죠. 2월 3일 날 거래 대금이 2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 슈팅이 나왔다가 계속 밀리죠. 밀리고 이제 그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던 그 날에 하단 라인까지 지금 밀렸습니다. 하지만 매수가는 15,500원이에요. 우리가 아직 지금 12,620원입니다. 이 구간에서 만약에 비중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만약에 40%가 아니고 10%만 담으셨다면 만약에 이 라인에서 우리가 반등해서 올라갈 때 만약에 10%를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네. 때는 평단가가 낮춰지고 우리는 좀 더 빠른 수익 구간으로 돌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0%를 담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12,000원 정도 라인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2,000원 라인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한 30%에서 20%에서 30%를 좀 덜어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돌려 세웠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반등을 하면 15,500원까지 반등은 충분히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돌려 세우냐, 이탈을 하냐, 이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국정보통신이 그 NFC 관련해서 좀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요. 애플페이가 NFC를 이제 채택을 하는데 NFC가 아직까지는 사실 국내에 이런 인프라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MST죠. MST 그 마그네틱으로 하는 그런 이제 단말기가 많이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NFC가 좀 빨리 보급이 돼야 이제 한국정보통신도 좀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좀 기사도 많이 찾아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12,000원 라인 꼭 기억하시고 그 라인을 기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000원 라인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2,000원 라인에서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돌려 세우느냐 그 지점을 잘 보셨다가 우리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20, 30%를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좀 홀딩을 할지 좀 계속해서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상담 계속해서 노란톡방과 네. 또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상담 주셔도 좋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멘토님의 교육까지도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종목 상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도 생방송 중에 저희가 종목 상담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있는 고민들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세 번째 종목 바로 상담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이번 상담은 또 궁금하신 그쵸.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63,000원 매수가 담으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일단 종가 상황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62,90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1% 넘게 올라주면서 빨간불을 켰는데요. 매수가에 거의 가깝게 종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대응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네. 멘토님께 진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일단은 6만 전자입니다. 6만 전자 이제는 사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슬슬 들려오고 있는데요. 멘토님 이 종목 좀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종목 전망까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만 전자. 사실 이 6만 전자가 5만 전자부터는 저는 무조건 매수 관점이라고 보고요. 6만 전자 초반이잖아요, 지금 그래도. 네. 6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62,900원입니다. 사실 거의 매수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을 10%만 담으신 점은 아주 칭찬할 점. 왜냐하면 더 빠지더라도 우리는 무서울 게 없다. 왜냐면은 이 삼성전자가 사실 국민 주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사실 망할 일이 그렇게 쉽게 망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근데 네. 지난해
저점이 얼마일까요? 작년이요. 네. 지난해 저점이 51,800원입니다. 9월 30일 날 만들어준 51,800원. 네. 우리가 만약에 51,800원까지 내려오더라도 지금 이 10% 비중이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죠. 거기서 반등 올라가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권으로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전혀 급하실 게 없어요. 마음의 편안을 찾으시고 지금 네. 63,000원에 매수하신 거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당연히 5만 원대 샀으면 더 좋았죠. 네. 5만 원대 샀으면 더 좋았고 지금 51,800원 지난해 저점을 찍은 이후로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추세적으로는 상방 추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 3분기에 어쨌든 그 디램 디램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사실 공급이 이제 수요를 공급이 이제 더 많아지지 않고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지는 이런 역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건데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이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10% 담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괜찮고요. 63,000원 가격대도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점으로 어느 정도 보시고 지금 봤을 때는 뭐 51,000원 저점이 아니더라도 네. 55,000원까지 빠지더라도 우리가 좀 그 라인에서 돌려 세우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보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관련주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중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 풀어갈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뜨니까요.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전화번호, 전화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 속에 고민 덩어리,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서 시원하게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입니다. 18,75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80%. 와, 정말 많이 담으셨네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 현재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18,570원에 종가 형성을 했네요. 2%대 상승이 나타났고요. 지금 약 손실 중입니다. 근데 우선은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멘토님 통해서 바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지난 그 방송 상담에서 약간 그 엠로님 같은 분이에요. 엠로님이 그 닉네임도 엠로였는데 실제로 엠로에 들어갔어요. 비중이 100%였어요. 그러니까 그 엠로에 인생을 거셨다고 했어요. 아마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제 한 번씩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조심하십시오. 100%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모트렉스의 80%를 비중을 들어가셨어요. 모트렉스가 괜찮은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80% 정도를 담을 종목은 그 어디에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모트렉스가 이제 자율주행과 이제 뭐 이런 관련된 업체인데 자율주행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자율주행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율주행을 한다고 한 지가 결국 몇 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사실 자율주행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뭔가 사고가 나면은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처벌을 어떤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오면서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현대차 그룹이 사실 자율주행에 관해서 적자가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이제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도 자율주행을 이제 배제를 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자율주행은 그래도 좀 버텨주기만 하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HUD를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HUD가 이제 차량용에 나오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스죠. 요즘 차들은 웬만하면 다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앞으로 사실 헤드업 HUD가 빠지고 나온 차량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가격적으로 이제 좀 전략을 드릴 건데 지금 다행인 점은 매수가가 18,750원인데 현재가가 18,570원입니다.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최근에 저점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봤을 때도 오늘 같은 경우도 2.3% 상승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단기 평선이 어느 정도 좀 수렴이 나오고 좀 모여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상방적으로 방향을 틀면 조금 더 밀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밀고 갈 가능성이 큰데 좀 중요한 포인트는 2만 원대다. 2만 원대 라인을 좀 뚫어줘야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봤을 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 올라가면 적어도 반 정도는 줄이셔야 된다. 40% 정도는 줄이시고 40%로 차라리 어느 정도 좀 홀딩을 해보시고 만약에 더 많이 빠진다. 이러면은 바로 비중을 한 30% 또 덜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왔을 때 본전이 왔을 때 40% 절반은 매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좀 던지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잡아드릴 텐데 지금 매수가 쪽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봤을 때는 단기 평선을 좀 타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21선 기준으로 매수가까지 왔을 때 절반 이제 매도하시고 만약에 내려와서 이제 21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정리요. 네. 아, 확실하시네요. 지금 비중이 조금 근데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정리라는 단어가 쉽게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멘토님.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부분은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일단 40%를 이제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비중이 40%가 됩니다. 네. 이 40%가 되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 제가 2만 원대를 잡아드렸잖아요. 2만 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또 추가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수익 실현을 절반 정도를 또 해야겠죠. 네. 하지만 매수가 올라오고 나서 좀 추가 상승이 있다가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왜냐면 손실이 크지가 않으세요. 그 정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본전이 왔을 때 절반 매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또 2만 원대까지 조금 기다려 봤다가 이후에 또 절반 매도 이런 식으로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이 너무 크셔서 80%셔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비중에 대한 전략까지도 우리 멘토님과 함께 조금 차근하게 세워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또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이 현금화한 것은 또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종목 고민들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상담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셔도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0분 안에 들어오셔야 QR코드 열려 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 상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닉입니다. 6,950원에 담으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볼게요. 오늘 하이로닉 종가 상황입니다. 6,310원 종가 형성을 했고요. 1.28%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6,950원에 매수해 주셨고요. 비중 10%입니다. 우리 멘토님께 어떻게 또 전략 세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닉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이죠, 사실. 네. 그래서 저도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도 좀 꾸준히 좋아질 가능성이 꽤 크다. 일단은 실적을 좀 보시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금 보시면 매출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하지만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년보다 22년이 지금 더 좋지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23년에 컨센서스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23년에 조금 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요즘 대세가 사실은 이런 관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그 인구가 사실 또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120세 세대가 되고 150세가 그쵸, 돼요. 그렇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피부가 짱짱하게 계속 버텨줄 수가 있을까요?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옆에 계신 앵커분들도 제가 볼 때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전 관리 안 해요. 타고났는걸요? 저런 분들이 집에 가서 네. 뭐라도 많이 바르십니다. 저렇게 안 하신다는 분들, 꼭 그런 거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말 안 하거든요. 네. 여자분들이 그거 안 하신다고 하고 열심히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또 열심히. 네. 아무튼 두 분들도 제가 볼 때 열심히 하실 건데 만약에 안 하신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네. 아, 하라고요? 하시는 게 또 나중에 그 네. 미모를 또 유지하는데 또 도움이 되시니까. 네, 두 번째 말 안 네.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함께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네. 이제 좀 수익이 많이 난 날 손잡고 어. 한번 피부과 방문해 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좀 꾸준하게 그래도 이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졌을 때는 지금 비교적 주가가 사실 뭐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차트를 이렇게 늘려서 봤을 때 지난해 고점이 13,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정도가 빠졌죠. 네. 지금 6,300원인데 이 부분에서 이걸 회복을 해줄 수 있냐 없냐를 이제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 반등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지금 지난해 어느 정도 이제 4,500원 정도 선에서 이제 저점 찍고 돌려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돌려 세워서 지금 좀 가까이 당겨서 보겠습니다. 4,590원 라인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라오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빠졌죠. 그렇지만 이제 거래가 이제 지난해 말에 좀 들어왔던 흔적들이 있어요. 뭐 380억, 뭐 300억대 이렇게 하루에 좀 들어왔던 이런 시그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 봤을 때는 지금 그 라인 위치에서 사실은 다시 어떻게 보면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올려세웠다가 다시 좀 빠지죠. 그런데 지지가 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돌려 세우기만 한다면 추가적으로 지금 충분히 사실 매수가까지는 갈 수가 있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대응을 하자면 지금 6,000원대 라인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라인입니다. 이 이유가 지난해 이제 12월 달에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이 캔들의 이제 하단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6,000원대 라인이 깨지면 우리가 5,000원과 4,5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 점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라인에서 만약에 돌려 세운다. 그럼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수가 와도 제가 볼 때는 뭐 비중을 줄이시거나 뭐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돌려 세우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익권까지는 이제 들어오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의 성장성이 제가 볼 때 뭐 나쁘진 않다.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또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까 피부에 조금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 종목도 하이로닉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인 만큼 앞으로 또 성장성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비중이 그래도 10%니까 조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넘어서서 또 우리 멘토님께서는 수익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 상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우리 멘토님 통해서 이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네. 이어서 우리가 또 준비해 온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왜 우리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익률표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상신 EDP로 61.74%, 인텔리안테크로 21.76% 수익이고요. SBB테크 43.55%입니다. KC 해당 종목은 1차 매도를 완료한 종목이죠. 해당 종목으로 25% 수익, 기가레인으로 18.04% 수익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농화성으로 당일 급등주 잘 잡아내셨는데요. 10.57% 수익이었고요. MDS테크 역시도 지난 히든 종목이었는데 당일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20.32% 수익입니다. 우리가 히든 종목에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가 기가레인 역시도 히든 종목으로 18% 수익률 단기간에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렇게 방송 중에 공략 드리는 종목들이 탄력도가 굉장히 좋고요. 상승 추세, 힘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우리 남들 수익 챙길 때 나도 함께 챙겨가야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 뜰 텐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20분 남았네요. 20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전략이 쏟아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승부사일답게 우리 글로벌 이슈 지수 체크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정 아나운서님, 네. 우리가 또 이번 주 내내 또 글로벌 이슈였죠. 은행권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맞아요. 시장 영향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을 울고 웃게 만드는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멘토님 통해서 글로벌 이슈 속에 우리 국내 주식 투자 전략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글로벌 은행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SBB 사태, 크레딧 스위스 사태에 이어서 지난 주말 도이치방크 사태도 있었죠. 이런 관련해서 이제 부실 우려가 부각이 많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퍼스트 이제 시티즌스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한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지난주에 상승했던 도이치뱅크 CDS 프리미엄이 뭐 전일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도이치뱅크 관련 우려감이 완화되는 분위기이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 이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은행 리스크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요소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비교적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죠. 지금 은행권 리스크 부각이 되면서 사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많이 보였었어요. 하지만 은행권 리스크 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좀 되돌림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약세의 원인 중에 또 하나는 EU 경찰인 유로봇이 AI 챗봇의 등장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한 점도 사실 조금 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이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IRA 세부 지침이 30일 날 발표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어느 정도 지금 일정이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나온 걸로 좀 보여지고요. IRA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한국 이제 기업들의 얼마나 좀 친화적인 그런 지침이 나오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지침이 확실하게 나올지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뭐 이제 배터리사들이나 이런 소재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에 뭔가 납품을 하기가 사실 좀 유리하게 좀 지침이 나온다면은 우리 추가 2차 전지주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좀 추가 랠리를 펼치려면 이제 IRA 법안이 좀 나오는데 세부 지침서에서 한국에게 좀 우호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 우리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이슈 우리 멘토님께서 한번 다시 짚어주셨고요. 이 미국과 유럽의 은행에 대한 유동성들이 완화가 되면서 오늘은 우리 지수에서도 이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우리 증시 오늘은 두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된 만큼 조금은 그래도 기뻤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수 투자 전략도 우리 멘토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 주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우리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은 2,434포인트에서 이제 마감을 했죠. 2,400포인트를 이제 회복을 해주고 나서 2,400포인트를 깨지 않으려는 이런 흔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은행권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모습이 우리 하방을 좀 단단하게 좀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00포인트까지 우리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땐 $1 환율이 좀 빠져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지속적으로 좀 빠져준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사겠죠. 맞아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올해 장 초반에 우리 증시가 강했던 이유가 뭔가요? 외국인들이 바이코리아였죠. 네. 바이코리아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증시가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에요.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끌고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좀 빠져준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렇다 보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멘토님?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83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밑꼬리를 좀 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지를 좀 받으면서 사실 올리려는 이런 패턴을 좀 많이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접어들긴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835포인트에서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한번 좀 저항을 받느냐, 어느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지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냥 돌파를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를 봤을 때 돌파한다면 850포인트까지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좀 뽑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저항 맞고 떨어진다면 815포인트 선까지 다시 좀 빠질 수도 있는 점, 이런 점을 좀 유의하시고 이제 지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 앞으로의 전망까지 멘토님과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멘토님, 이제 조금 다사다난했던 3월도 이번 주가 지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4월 장세 속에 좀 집중해 봐야 하는 또 업종과 섹터, 해당 종목들도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멘토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또 업종, 어떤 업종이 있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준비를 한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가 있었던 업종은 사실 5G 관련주인데요. 5G 관련주들이 사실 최근에 뭐 크게 이슈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모습이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발표한 5G 요금제 개편에 대해서 실적에 꼭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좀 밝혔고요. 정부 규제 부분에서 요금제는 적정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좀 밝혔습니다. 그리고 23일 SK텔레콤은 5G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를 하는데요. 중간 요금제는 37에서 99 기가바트, 그다음에 데이터 구간이 추가되고 청년, 시니어 등 연령대별 요금제가 세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요금 인하 효과도 좀 있을 것이라고 좀 밝혀졌고요. SK텔레콤은 그리고 5G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쓰다가 좀 부족할 경우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5월 1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제공 중인 59,000원, 이제 24기가바이트죠. 근데 요금제에서 3,000원 추가하면 13기가바이트, 5,000원 추가하면 30기가를 더 주는 이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달에만 데이터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G 관련주는 뭐 굉장히 사실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관련주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더 길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길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초장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초장기 투자에는 사실 저는 물음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6G가 사실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5G는 좀 메리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할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 분야는 사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비즈니스를 좀 챙기는 분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이슈 종목은 기가레인입니다. 제 종목인데 왜 네 종목 뭐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온 거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들으시면 제가 뭐 주포 이현민이잖아요. 맞아요. 수급을 보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그 전에 수급이 제일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다가 매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지금 좋게 나고 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기가레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전자용으로 기지국에 이제 필요한 커넥터 케이블과 안테나를 제조하고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고객사를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도의 1, 2위 통신사의 이제 벤더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매수를 해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수급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수급이 안 들어온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수급이 1도 안 들어왔어요. 막 수급이 들어온 흔적이 없던 이런 종목들을 제가 가지고 나와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랬던 네. 적이 제가 한 번도 한 없거든요. 번도 없죠. 그래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타점을 좀 잘 잡아야 된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술적으로 타점을 사실 잘 잡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대량 거래 터졌던 이제 하단 라인까지 밀렸을 때 사실 이 라인에서 쉽게 매수를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포의 매수가 아닌가. 왜냐면 여기서 더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더 빠지지 않고 사실 반등을 바로 했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수급과 타점을 좀 잘 잡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업종 5G 관련주 말씀을 주셨고요. 멘토님께서는 기가레인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하셔서 이미 좀 큰 수익률을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는데요. 수급을 통해서 또 잡았던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가레인 나도 관심이 있다. 내 포트에도 한번 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5G 관련주에 대한 내용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멘토님께 좀 히든 종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 자 함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히든 뭐라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히든 종목이 또 우리 멘토님이 가지고 히든 종목의 힘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뒤에 있는 수익률표 보이시죠? 수익률표 안에서도 멘토님이 히든 종목으로 방송 중에 공략드린 종목들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한 종목씩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방송 중에 공략드렸던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 대응 잡아주셨습니다. 상신 EDP로 61.74%, 인텔리안 테크로 21.76%, SBB 테크로 43.55%, KC 오늘 1차 매도 청산하셨습니다. 25%, 기가레인 18.04%, 여기에 한농화성뿐만 아니라 MDS 테크까지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안겨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농화성도 10.57% 당일 급등 수익이었고요. MDS 테크 역시도 당일 급등이었습니다. 20.32% 슈팅 터져 나왔네요. 자, 이렇게 히든 종목이 당일에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단기간에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큼 크게 수익률을 챙겨가기도 하니까요. 이런 히든 종목들 놓치지 않고 꼭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7분 남았네요. 7분 안에 입장하셔야지 오늘 이현민 멘토님이 준비하신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 방송 중에는 절대로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셔야지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기다렸던 시간이죠. 바로 이현민 멘토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멘토님, 특급 수익률 준비되어 있을까요? 준비는 돼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가 다 밑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히든 종목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황을 백날 말씀을 드려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면 바로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네, 그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저도 뭐 틀리지 않아요. 그런 종목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히든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할까 합니다. 왜요? 지금 다 축구 보러 가셨어요. 맞아요. 오늘 좀 조용조용 하시네. 오늘도 이게. 평가전이라고 합니다. 다 축구를 보러 가셨어요, 사실. 지금 축구 보실 때가 아닌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또 열심히 해야죠. 해야죠. 아까 방금은 장난이었고요. 열심히 할 겁니다. 네. 컴퓨터와 이제 컴퓨터 관련 제품, 뭐 차 이런 뭐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좀 만드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이 탑재된 GPU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관련주로 이제 많이 엮이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세계 최대 드론 전문 업체인 중국 DJI의 한국 공식 딜러예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종목명을 말할 뻔했는데 이 업체가 네. 사실 UAM 드론 관련해서 잘 올라가요. 이름을 만약에 딱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부각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이 부분이 아닌가. 2023년 3월 서울 모빌리티 쇼 개최. 네. 여기서 자율주행과 UAM 이런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정 매매가 아닌가 이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3월 28일이잖아요. 네. 3월 30일인가 31일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매매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그날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정 매매 관련해서. 맞아요. 슈팅이 나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노리고 이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10월 달과 지난해 12월 말 정도에 이제 바닥을 다졌습니다. 바닥을 다졌던 구간.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죠.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강의를 했던 그런 뭔가 개미털기 같은 부분. 이게 또 나오네요.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4,500원대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4,500원대 라인이 지금 여기서 사실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던 부분에서 여기서 깼습니다. 이탈하고 나서 바닥 만들고 또 바닥 만들고 상승했는데 이날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날 대량 거래 터지면서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갭을 띄워서 상승했어요. 근데 이 날 기점으로 여기서 사실 의미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날을 지금 지켜주면 좋은데 최근에 이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여기에 매물대는 있지만 이 정도 매물대는 사실 충분히 좀 쌓일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전고점 부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네. 꽤 괜찮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일단은 제가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죠. 1차적으로 좀 슈팅 나오면은 뭐 1차 매도하고 왜냐면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1차 매도하시면은 마음이 좀 푸근해져요. 마음 푸근해지고 나머지 비중으로 좀 홀딩감을 실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모빌리티 쇼 개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매매로 좀 가능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슈가 뉴스화 되기 전에 여러분들 빠르게 선취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또 축구 평가전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주식보다 축구 보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축구보다는 또 우리 내일 시장 정리해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요. 여러분들 우리 방금 멘토님께서 짚어주신 히든 종목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현정 아나운서와 정리하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또 이번 주에 2023 서울 모빌리티 쇼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이슈 타고 또 단기에 접근 또 누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자율주행 그리고 UAM 키워드와 함께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우리 멘토님과 함께 전략 세우시면서 단기 공략까지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축구보다 더 짜릿한 수익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분 남아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 얼마 남지 않았네요. 1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2부부터 3부 열심히 달려와준 이현민 멘토님. 오늘 히든 종목 이현민 멘토님과 두 가지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현민 멘토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상신 EDP로 61.74%, 인텔리안테크로 21.76%, SBB테크 43.55%, KEC 25% 수익이고요. 기가레인 18.04% 수익입니다. 이 외에 한동화성으로 10.57% 당일 급등, MDS테크로 20.32% 단기 수익 급등입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과 방송 공략주로 여러분들 단기 수익 급등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주신 이현민 멘토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